와우,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화 어스를 보고 나면 다리가 후덜덜거리는데요. 알고 보면 곡성처럼 쟁기를 휘두르거나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처럼 마구 썰어버리는 장면조차 없는 이 영화가 왜 이리도 지리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서운 장면도 별로 없는 어스가 유독 우리를 시겁하게 만드는 이유 3가지를 콕 집어봅니다. 아하, 이래서 어스가 무서운 거구나. 와우, 어스가 후달리는 첫 번째 이유. 저 무시무시한 놈이 내게 다가오는 리듬과 호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할리우드 공포물에서 시겁할 상대는 갑자기 쿵 나타나서 우엑 하면서 나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어스의 상대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 멀리서 그냥 서 있습니다. 너 뭐야? 하고 아무리 물어도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괴물보다는 저만치 돌처럼 서서 나를 10분간 응시하는 괴물. 이게 훨씬 무섭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함으로써 더 큰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놈들이 다가오는 방식도 다릅니다. 일단 일직선으로 확 달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쓱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5초 뒤에 내 옆에서 다시 쓱 하고 시겁하게 나타나죠. 와우, 보여줬다, 숨겼다, 다시 보여주기에 3단 콤보입니다. 도플갱어들이 나를 향해 뛰어올 때도 놈들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다가옵니다. 왼쪽으로 뛰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뛰었다가 이러면서 점점 나에게 가까워오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달리기 스타일은 훨씬 더 강렬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조던 필 감독의 전작품이죠. Get Out에도 이런 시겁하게 창의적인 달리기가 또 나오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도플갱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출구가 자신의 면상, 즉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휙 돌아서서 시겁하게 만들죠. 원래 할리우드 공포물은 뒷모습을 별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뒷모습은 앞모습보다 훨씬 덜 직접적이고 덜 충격적이니까요. 그런데 먼저 뒤통수를 보여주다가 휙 돌아서면 눈, 코, 입이 없는 달걀 귀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수법은 동양 공포물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죠. 심지어 영화 절정 부분에서 주인공 여성 애들레이드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레드와 마지막 일합을 겨루는데요. 애들레이드에게 뒤통수만 보이며 서 있던 레드가 갑자기 빠르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통수 그대로 돌진해오는 장면은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바로 할리우드 공포물의 뻔한 문법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관객의 허를 찌르는 것이죠.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더 공포스럽습니다. 왜냐? 그 표정을 우린 더 상상하게 되니까요. 화난 아빠의 얼굴보다는 화난 아빠의 뒷모습이 훨씬 무섭지 않겠습니까? 와우! 어스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 바로 뱀과 시칼이 아니라 토끼와 가위를 들고 나온다는 탁월한 상상력에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살인마들은 도끼나 쟁기나 전기톱을 들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어스의 도플갱어들은 보기에도 산뜻한 가위를 들고 나옵니다. 오, 왜 가위냐? 가위는 좌우가 대깔꼬마니처럼 딱 대칭으로 생긴 흉기죠. 그렇습니다.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나, 바로 도플갱어를 상징하죠. 게다가 색종이를 반으로 접은 뒤 싹싹 오려보세요. 종이를 딱 펴면 반대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생기죠. 이런 쌍둥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학용품 겸 흉기는 가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플갱어들이 가위를 휘두른다는 것은 알고 보면 매우 절박한 존재의 증명이었던 것이죠. 난 또 다른 너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멋진 삶을 나듯이 살아온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하는 거야. 이 가위로 말이야. 하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영화엔 곱등이나 영가시 같은 극혐동물이 아니라 하필이면 토끼가 공포를 유발하는 상징물로 나온다는 자체가 신선한 충격입니다. 혐오스럽다 또는 귀엽다 라고 그간 우리들이 약속처럼 공해온 생각, 즉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대목이죠.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해온 토끼 수백 마리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각각 작은 우리들에 갇혀 폭죄된 듯이 나열된 모습은 기묘한 오싹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표정한 고등어의 얼굴을 5분간 계속 쳐다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느냐 말입니다. 와우! 어스가 후달리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나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상대가 바로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 서양 공포물들은 나를 공격해오는 타자, 즉 다른 놈에 맞서 내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 놈의 대결이라는 간단한 구도가 형성되죠. 하지만 어스의 살인마는 나와 똑같이 생기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도플갱어, 즉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공포의 근원이 되죠. 나를 지키기 위해 저놈을 찌르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나를 죽이고 있는 셈이니까요. 와우! 아주 오래전 한 소녀가 있었지 하며 시겁하게 말해오는 상대가 알고 보니 또 다른 나라니 말이죠. 우리 괴담에도 있질 않습니까? 밤새 거울을 보고 춤을 췄는데 날이 밝아 살펴보니 거기에 거울이 없더라. 그럼 밤새 내가 본 모습은 나를 따라 춤을 춘 귀신인가? 와우! 바로 이런 식의 공포의 문법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난 점은요. 도플갱어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가족들이 어느새 도플갱어들보다 훨씬 더 잔인무도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꼬마 소녀 조라가 부직갱이를 휘둘러 도플갱어들을 절단내고도 또 확인 사살한다면서 내리치고 또 내리치면서 피칠갑을 한 채 오싹하게 웃는 것이죠. 도플갱어들보다 100배 더 무섭습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또 다른 나에 맞서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나보다 더 잔인해져 버린 나. 와우, 완전 있어 보이죠?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오랜 시간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보리니. 나는 철학자 니체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스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서양 공포물들의 관습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와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Be careful.